최근 들어서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그리고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뭐 실거주 물건이야 뭐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대출이 가능하고 또 세부담도 적지만 내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한 채가 있는데 또 한 주택을 이 규제 지역 안에서 취득하고자 할 때는 일단은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요. 또 대출도 지금 완전히 LTV가 제로죠. 이러다 보니까 남는 이 여력을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주식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이런 자금 유동성에는 좋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남는 이 투자 자금을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로 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상가도 있을 거고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가의 경우는 상당한 부담이 생기시죠. 왜냐하면 이 상가의 경우에는 이 상권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임차인이 잘 맞춰줘야 거기서 또 들어오는 임대료로 이자도 낼 거고 또 그것으로 내가 이제 소득을 만들어 가는 건데 이 상권이라는 건 사실 어떤 부동산 시장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입자가 과연 잘 들어올까? 월세가 잘 들어올까?라는 이제 부담감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요, 특히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이 시세 차익을 일단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상가의 경우에도 물론 시세보다 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좋은 입지의 상가의 경우에는 또 시세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사는 건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경매 물건들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소홀히 생각하고 입찰 경쟁이 낮은 물건 그게 바로 토지거든요.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토지 중 과수원입니다. 그리고 전입니다. 여러 개 필지가 이제 일괄로 매각이 되는 곳 있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매각토록 하겠다라는 이제 글을 쓰셨는데 사실 이제 이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이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농지법에 마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시 다만 언급한 것 뿐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제 제천에 있는 이 농지의 경우에는 감정 가격이 무려 34억이었었고요. 현재는 감정가 대비 17%인 5억대까지 유찰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기준에서는 평당 60만 원인데 현재 최저가 기준에서는 평당 10만 원밖에 하진 않아요. 토지 전체 이 면적은 5,700평. 굉장히 크죠? 제천 시내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평지고.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농지를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살고 계시면 이 제천까지 가서 농업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 괜히 낙찰받아봐야 강제로 매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강제 매각과 관련된 규정을 한번 먼저 알아보고 이 토지에 대해서 이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건 내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2024타경 800이고요. 청전동 토지 전체 면적은 5,700여 평, 감정가 34억 정도에서 평당 61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5억 8,100만 원까지 유찰돼서 평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은 3월 30일이고요. 물건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천 시내거든요. 제천 시내와 이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따가 이제 감정평가서에는 이제 그 지도를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이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네, 바로 이쪽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농지 전수조사 강제 매각해야라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하죠. 보도기사 보시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단 휴경 등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 이제 주택에서 농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투기 수요에 따른 농지 가격 상승이 인구 농촌 이익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시골에는 야산도 평당 10,000원짜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농기촌을 하려고 해도 털을 잡기 어렵다라는 이제 취지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농지에 대한 기본 그 규정은요. 우리나라 헌법 121조에 나옵니다. 121조 보시면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할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토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서 규정을 해놨고요. 소작제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농업의 경영토록 하는 것은 금지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더 상세한 내용은 농지법 10조에 나옵니다. 농지법 10조를 보시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대해서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년 안에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보시면 소유농지를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처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처분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11조에 나와요. 처분명령과 매수청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른 처분 의무기간, 이게 이제 1년이었죠.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1년 이내 자진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1년 이내 자진해서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명령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안 판다.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63조의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범위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분 명령을 받은 후 11조 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와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1년 이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진해서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 금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 부과토록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그 경매물건의 경우는 감정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농업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에는 그 해당 그 토지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기 하겠죠. 압류했는데도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않는다. 공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농지의 경우에는요, 이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제 그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농지 민원. 그래서 사례집이라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을 했거든요. 2023년도에. 농지의 정의. 그래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과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제도,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 불법 묘지 등이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시 원상복 계획 및 원상복구 가능성 판단, 또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뭐 이런 것들, 아마 이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서 또는 농지를 이제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들, 이런 이제 민원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농지 임대차와 위탁 경영 제도에 관해서, 그래서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해서 영농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이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거를 사례집으로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를 카페에다가 업로드해 놨거든요. 네이버 검색창에
박초로의 경매 아카데미 하셔서 저희 카페로 가시면요. 저희 카페는 이제 지금 제가 운영한 지가 거의 14년이 됐습니다. 14년이 됐고 카페 회원수는 1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유튜브 있죠. 유튜브 카테고리에서 지식 창고 여기 가시면 여기 제가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투기농 전수조사 후 강제 매각 계약 농지민원 사례집 PDF 했으니까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네, 이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이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로 비번 요청하는 댓글을 써주시면은 제가 네, 이제 그 댓글 써주신 이분 이제 그 아이디로 쪽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지.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카페에 와서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경매 물건으로 돌아와서요. 이 경매 물건 명세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그 비고란의 주의사항들이 항상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일괄 매각돼 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필요돼 있습니다. 목록 1 그리고 6에서 10 전체 5필지예요. 해당 경매 물건제 5필지. 그래서 이제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몰수.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반드시 법원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 제출하는 시기는 이제 이걸 이제 낙찰 받잖아요. 낙찰 받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여기 이제 낙찰된 때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7일 후에. 그래서 요 사이에 요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돼요. 농취증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할 때 납부했던 보증금이 있잖아요. 입찰 보증금. 요거 이제 몰수됩니다. 반드시 요 안에 이제 농취증을 발급받으시는 건데, 이 농취증은 발급받는 방법은 이제 정부24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관할 그 읍면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권리관계는요. 보시면 이제 목록 7A는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거든요. 요거는 근저당권자가 말소해주겠다.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토지를 대상으로 대출 나갈 때 근저당과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상권이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이거 촉탁 말소가 되지만 지상권이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이 말소 동의서가 있어야만이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찰받으면 은행에서 말소 동의서 법원 가서 복사해가지고 말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목록 1과 7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전이다. 그리고 목록 8과 9는 지목이 과수원이지만 도로로 이용 중에 있다. 이렇게 목록 6 과수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보시면요, 각 필지별로 그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전체 10필지네요, 10필지. 10필지. 그래서 이제 면적, 그리고 여기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현황,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요. 도로, 여기도 도로. 그래서 가장 큰 면적은 요거죠. 그리고 과수원, 14,000제곱미터. 항공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매각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상당 부분과 이제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들 갖고 있다는 부분이 또 큰 장점이 되겠죠. 이게 또 맹지면은 농업을 경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황상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 소유주들이 또 문제 삼을 수도 있거든요. 또 감정평가서에는 이제 사진입니다. 이제 겨울에 가서 아마 이제 현황 조사하면서 사진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나 또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투자 수요가 이제 뭐 상가 쪽이나 또는 이제 토지로 갈 수가 있겠는데요. 토지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아무래도 이 토지 운영 상황을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농업 경영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강제 매각토로 하겠다 했는데, 이게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원래 농지법에 있었던 거고, 근데 문제는 이 그 처분 명령에 대해서 너무 강화를 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잘 없어요. 사실은 이게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외곽지에 사는 이런 지방 도시들이 대부분 이제 연령대가 높은 이제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인구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게만 한다고 하면 이 지방 도시들이 더 황폐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균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농지은행을 통해서도 임대차나
또 위탁 영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지는 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비워둔다든지 오피트를 샀는데 비워둔다든지 이건 상관이 없지만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서 또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업을 경영을 목적으로만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농업의 경영에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농어촌공사 통해서 임대를 놓으시거나 위탁 영농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외져 있거나 가파른 곳에 있거나 이러면 임대 놓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농지의 경우에는 도로하고 접해 있는 데다가 또 시내하고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탁 영농 내지는 임대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운영하시게 되면 뭐 강제 매각이라든지 뭐 이런 절차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을 뭐 투자 가치가 좋다, 뭐 이런 물건은 뭐 너무 유찰하기 좋은 겁니다. 이렇게 취지에 소개해드린 건 아닙니다. 감정가 대비 많이 유찰된 물건을 소개해드린 거니까요. 그 외에 이 물건의 투자 가치나 입지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현장 가서 여러분이 조사하고 판단하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이제 농지 전수조사 후 강제 매각토록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최근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더 좋은 정보 제공해드릴 수 있는 또 동기가 되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중에 소개해드렸던 농지 미는 사례집은 카페 여기 제가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카페 아직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카페 회원가입도 해주시고요. 또 댓글로 비번 요청글 올려주시면 제가 각각 저희가 쪽지로 비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에 관한 정보는 박초열 경매TV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도 오셔서 더 많은 영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